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유 부총리와 이 총재가 오늘 저녁 만나 최근 미국 금리 인상 단행과 관련한 현안 그리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거시경제 정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단계적으로 재산보다는 소득 중심으로 개편돼 실직자나 자영업자 등의 보험료는 내려갈 전망입니다. 큰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재산 비중을 줄이고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맥주와 달걀에 이어 라면값도 오릅니다. 농심은 오는 20일부터 28개 라면 품목 가운데 신라면과 너구리 등 18개 권장 소비자 가격을 평균 5.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은 이번 가격 조정이 2011년 11월 이후 5년여 만의 인상이라며 물류비와 인건비 등 경영비용 상승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유가가 계속되며 다음 달에도 국제선에는 유류 할증료가 붙지 않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150센트를 넘지 않았기 때문으로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0원인 것은 지난해 9월부터 17개월째입니다. 부과 기준이 더 낮아 이번 달에 2,200원으로 올랐던 국내선은 항공유 가격 변동에 따라 다음 달에는 유류 할증료가 다시 1,100원으로 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장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증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도 장 초반에는 조금 밀리는 듯 했지만 장 후반에는 다시금 반등에 성공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FOMC 이후로 강달러에 대한 우려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 상승의 폭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강달러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지, 이 기조는 내년까지도 이어질지 참 어렵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지만 오늘장 내일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좋은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204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19% 상승했고요. 3.95포인트 올라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엔 파란불이었는데 정오를 기점으로 다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코스피고요. 일중 흐름들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37포인트 강보합권으로 출발했고요. 2033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2030포인트를 잘 지켰고 2043포인트까지 정오 이전에 올랐고요. 이 정도의 추세를 지금 꾸준히 이어가면서 2040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들도 함께 보시죠. 자,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은 팔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개인은 844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572억 원 순매수합니다. 하지만 기관이 오늘 1,330억 원 정도 내다 팔고 있는데 주체는 보통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1,393억 원이나 팔고 있습니다. 투신 쪽도 394억 원 매도하고요. 연기금만이 500억 원 정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코스닥 현재 622포인트까지 올라주고 있습니다. 0.3% 정도 올랐고요. 1.91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역시나 빨간불이고요. 일중 흐름들 함께 보시죠. 코스닥 역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622포인트로 출발을 했고요. 장 초반에 좀 밀려서 617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시가가 고가 수준 그리고 시가와 현재 포인트가 비슷합니다. 622포인트 정도에서 고가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코스닥 상황인 것 같고요. 수급 주체들도 함께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만이 매수합니다. 245억 원 개인이 순매수하고 기관은 29억 원 순매도, 외국인은 250억 원 순매도인데 그동안 좀 강하게 사들이던 외국인이 오늘은 250억 원 정도 내다 팔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도 지금 소폭이긴 하지만 29억 원 정도 내다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세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연기금이 116억 원, 투신이 11억 원 사주면서 코스닥 역시 지수를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관심 업종 그리고 마감 전략 살펴드릴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맨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리는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과연 오인은 어떤 한 줄 전략을 주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제일 상단부터 살펴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본사 영업부의 이재우 차장입니다. 시장 반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연초까지 지속적으로 홀딩이라고 주셨고요. 다음으로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불확실성이 거쳐진 증시, 전기차 선별적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연속으로 주고 계시네요. 다음으로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조지점의 박남열 부장, 코스닥 5일째 상승 후 쉬어가기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인데, 낙폭과대 중소주 위주로 관심을 갖되 모멘텀 확인 후에 종목 압축하는 전략을 가져가자라고 코멘트를 더 주셨네요. 다음으로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입니다. 소녀시대 노래가 생각나네요. 힘을 내라고 세 글자를 주셨고요.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 불확실성의 확실성 변화 안도한 시장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마지막 코멘트를 주셨던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오늘 코멘트가 불확실성의 확실성 변화 안도한 시장이라고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풀어볼까요? 네, 역시나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확정이 됐고 결국에는 뭐 0.5에서 이제 0.75 수준 정도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 고용은 일단 어느 정도 찾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가격들이 반등을 하면서 아마 내년도에는 거의 확실에 대한 2% 도달에 대한 확신을 코멘트로 좀 내비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FRB가 굉장히 온건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약간 매파적인 성향을 좀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리 인상 횟수를 한 3회 정도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한 2회 정도 예상은 했는데 뭐 2회가 됐든 3회가 됐든 그 부분은 새로 집권하는 정부와의 어떤 협의 그리고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바꿔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보면 유가가 굉장히 좀 감산도 이루어졌고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보면 에너지 가격은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좀 상승한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금리 인상 같은 경우 우리 내년도에는 굉장히 또 금리 인상의 횟수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간 시장은 내성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불확실한 부분이 확실화되면서 그 부분에 시장은 좀 안도하는 모습이고 그에 따라서 결국 이제 수급 개선까지 좀 이루어졌는데 환율 변동성이 좀 최근에 다시 약화됐다. 그러니까 달러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다가 한 1180원 선 수준 정도 터치한 이후에 계속 이제 박스권을 그리고는 있는데 달러화 강세가 지금 수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된다라는 가정을 하면 환율 변동성 때문에 좀 빠졌던 외국인 수급들이 최근에 좀 다시 찼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러한 어떤 수급 개선 트렌드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4분기에 이제 실적 기대감에 따른 시장이 좀 반등을 했다. 시장 주도는 지금 IT라든지 기존의 화학 철강 섹터들이 좀 해왔어요. 역시나 이제 4분기에 실적이 좀 기대되는 업종들이 많이 올라왔었죠. 거기다가 후발주자로 자동차 올라왔고요. 이런 것들 쉬니까는 결국 코스닥 중소형주들 반등, 제약바이오, 게임주들 반등했고 이런 것들이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었던 업종 위주로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앞서 언급드렸던 결국 IT,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업종의 어떤 연속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코멘트로 IT, 화학, 철강 업종 말씀해 주셨고요. 이외에도 바이오 게임, 화장품 같은 성장주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조금 자세히 들어보고요. 저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여전히 이제 구간이 명관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IT 업종에 대한 얘기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로서 시장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들. 아마 이러한 트렌드는 IT 업종의 어떤 상승 분위기,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견조하게 내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수요의 변화 그리고 철강 섹터 역시도 이제 가격 하락
주춤되고 시장의 어떤 이 변수들이 많이, 그러니까 가격을 짓누르는 변수들이 좀 많이 제거가 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업의 어떤 이 펀더멘탈 자체가 좀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 모멘텀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정책 수혜라든지 또는 수요 변화 같은 부분들이 우리가 꼭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다. 그리고 바이오 게임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등의 흐름은 이게 산업의 어떤 트렌드가 변화하거나 기업들의 실적들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제 리바운딩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주가의 턴어라운드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냐 말씀드리면, 오늘은 LB세미콘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부품 업체고요. 주 고객사는 역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3분기 실적 잘 나왔고 4분기 실적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방업체인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좋고 잘 되면 결국에는 부품업체인 LB세미콘은 당연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보면 초방막화, 초경량화 이렇게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변화하면 결국 부품업체들의 부품 단가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아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부가가치 부품들이 잘 팔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3분기에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4분기까지도 우리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최근에 왔다 갔다 3,000원 수준에서 지금 돌파한 이후에 박스권 그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를 한 3,000원 초반대 3,100원대에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500원, 그 이상도 사실은 보여지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2,8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LB세미콘 종목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전문가 오인과 함께합니다. 종목 컬렉션 시간이고요. 엄선된 종목을 전문가분들이 직접 추천해드리는 시간이죠. 그동안에 추천해주신 종목 중에 탑3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먼저 만나보시죠. 자, 탑3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위부터 보이는데요. 대신증권 인천센터 강종혁 대리 추천 종목입니다. 3천당 제약 20.4%의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요. 2위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점의 이성웅 대리입니다. SM코어로 무려 28.8%의 수익률. 그리고 1위 역시 이성웅 대리입니다. 예스티로 30%에 육박하는 29.2%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1, 2, 3위 모두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지 이분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구로디지털밸리 지점 김기범 대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오늘도 저희가 대리님께 종목 추천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대리님의 포트를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세 종목 지금 담겨 있고요. 3위가 아모텍입니다. 8.3%의 수익률 굉장히 높네요. 3위부터. 2위가 앤디포스 12.6%의 수익률, 그리고 1위가 테스나 19.4%의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베스트 탑3에 안타깝게는 못 들었지만 세 종목 모두 수익권이고요. 굉장히 평균 수익률이 높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행복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유할지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할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테스나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50을 신고가 지금 종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13,000원의 저항선은 돌파가 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로 좀 목표가를 사실 이번 주 이후로 한 15,000 정도 위로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워낙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거나 이럴 필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이제 보유 전략이나 이렇게 좀 또는 주가 조정 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두 번째 종목 제가 말씀드린 거 앤디포스인데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단에 볼린저 20일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돌파하고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역시 제가 원래 제시드렸던 목표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목표가도 한 14,4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 지속 보유 전략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 종목 아모텍을 제가 추천드렸는데 어제 오늘 그리고 뭐 최근 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나오고 있긴 하나 역시 롱텀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22,200원까지 정고점까지 충분히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그래서 역시 지속 보유 전략을 유지하겠습니다. 세 종목 잘 가고 있는데 모두 보유를 해서 테스나는 15,000원까지 그리고 앤디포스는 14,400원 그리고 아모텍 역시 전고점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종목은 대리님 그러면 저희 포트에 새로 편입은 못하겠네요. 꽉 차 있어서. 예, 늘 뭐 좋은 종목이 많은데 네. 기존 종목을 유지하는 걸로 마음먹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추천드릴 건 제가 오로라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이 기업을 좀 짧게 말씀드리면요. 캐릭터 디자인 개발이라던가 완구들 이런 거를 지금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사실 매출 같은 경우를 보면은 80% 정도는 거의 해외 쪽입니다. 그 중에 역시 65% 정도는 북미 쪽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좀 이 글로벌하게 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는 완구 유통 사업, 이 토이플러스라고 불리는 이 유통 샵이 상당히 지금 매출이 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개 정도 점포였는데요. 올해 이제 3개 더 추가돼가지고 기존에 이제 뭐 용인 구리뿐만 아니라 토탈 7개 정도로 매장이 운영이 됩니다. 거기다가 지난달에 이제 온라인 샵까지 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8개 정도의 샵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워낙 지금 코스닥이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들이 상당히 지금 높이 온라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그래도 좀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고 특히 이제 뭐 PER이던가 좀 밸류가 되는 종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 종목을 가져왔고요. 올해 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 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한 매출액 한 1,300억 정도, 영업이 150억 정도는 충분히 좀 나올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지금 주가상으로는 거의 퍼가 10배 정도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부담되는 분들, 주가 부담되는 분들에게 오로라를 좀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매수가는 지금 한 1,500원 정도면 충분히 좋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670원 하회 시 좀 손절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럼 목표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보유를 좀 짧게 가져가실 것 같긴 한데 언제까지로 좀 보고 계십니까? 좀 단기적으로 좀 말씀드린 거고요. 1주, 2주 내로 아마 좀 주가 좀 슈팅이 나올 걸로 좀 보여서 좀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11,500원 제가 했지만 사실 그 목표가가 전부인 건 아니고요. 주가가 좀 강하게 나올 경우는 조금 더 보시고 들고 가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로라 지금 매수가 1,500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격 정도니까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구로 디지털밸리 지점의 김기범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종목 컬렉션까지 일부 함께 하셨는데요. 잠시 뒤 2부에도 알찬 소식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이슈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조현주 연구원과 함께 할 텐데요. 강달러 시장 투자 전략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12월 FOMC 이후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이슈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출연하는데요. 잘 나가는 은행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리입니다.
해외 선물의 신은 28명의 해외 선물 트레이더들이 모여 자웅을 겨루는 국내 최초의 프로그램인데요. 매일 밤 11시 트레이더들은 본인의 실제 투자금을 이용한 트레이딩을 통해 최후의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전일 목요일 방송된 해외 선물의 신에서는 배틀리그 8강이 진행됐는데요. 그럼 목요일 배틀리그에서 두각을 드러낸 트레이더들의 자세한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골든루트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경제지표와 이슈를 이용한 추세 매매의 대가로 유명한데요. 수익금은 6,055.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외환용은 공격형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정확한 진입 구간을 잘 파악하는 트레이더인데요. 수익금은 1,659.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기계달인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1,237.75달러의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배틀리그 현황 알아봤는데요. 이 배틀리그 외에 또 한 가지 리그가 있죠. 바로 시즌1 전체 참가자들의 누적 수익금으로 순위를 매기는 누적 수익 리그인데요. 그럼 15일 18시 29분 기준의 누적 수익 리그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매매를 보여주는 트레이더입니다. 박노주 대표 황금로봇 트레이더가 5위로 재진입했는데요. 7,229달러의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4위는 기계적인 프로세스를 보여주겠다는 각오가 아주 인상 깊었던 트레이더입니다. 기계달인 트레이더가 7,242달러의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3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가 차지했는데요. 어제 2위에서 아쉽게 한 계단 하락했습니다. 수익금은 11,81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요, 외환영어 안정형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어제 4위에서 오늘 2위로 상승했는데요. 아주 근성 있는 트레이더죠. 수익금은 14,18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리치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어제 배틀리그에서도 1위를 차지한 트레이더인데요.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며 압도적인 수익금으로 47,221달러의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이 대회 기간 동안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의 실시간 매매 내역과 상세한 전략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해외 선물의 신을 검색하시거나 서울경제TV에 들어오셔서 배너를 클릭하시면 언제나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밤 11시 해외 선물의 신과 함께 트레이딩의 액션을 경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캐스터 박혜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